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검찰 관련 뉴스인데요. 요즘 검찰 뉴스하면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민감한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고 그야말로 최종적으로는 옷을 벗기는데 모든 목표가 있어요. 그 다음 목표에는 옷을 벗긴 다음에 그야말로 이제 공수처가 7월 15일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에서는 이 공수처를 7월 15일부 대통령 엄명이 떨어졌잖아요. 요대로 만들겠다. 이것이 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공수처, 이 최광욱, 이번에 이제 의원이 됐지만은 전 청와대 비서관이죠. 이 최광욱이가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순으로 윤석열 총장을 끌고 가려고 하는 여권의 집요한 공작이 이제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듣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충분히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그림이 하나씩 둘씩 펼쳐지고 있다. 말하자면 손 안에 들어있던 카드, 여러분들 카드 아시잖아요. 이 카드가 이제 다 국민들 앞에 이제 까졌어요. 다 보여줬어요. 우선 추미애 장관이 최근 들어서 윤석열 끝까지 물고 들어지고 코너로 몰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 후폭풍을 역풍을 맞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이제 그만하고, 왜냐면 추미애가 계속 윤석열을 밀어붙이니까,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야권 대통령 후보 잠룡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무려 10% 선을 넘기고 있습니다. 두 자리 숫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의원의 30% 그거는 신기루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 어떻게 이 속칭 문바들의 행태에 따라서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가 금태섭 때 다 봤지 않습니까? 불과 아주 그냥 며칠 사이에 이 경선에 붙여도 금태조에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 정도로 무시한 세력들이 뒤에 딱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30% 지금 믿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렬한 그야말로 극성적인 이 문파 세력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걸 믿고 결국은 추미애 바톤을 이어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칼을 뽑았다. 이런 지금 형국으로 상황이 아주 급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오늘 공개적으로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이 검찰 내에서 이 정도로 자기 직속 상관에 이 항명을 보이는 것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공개적으로 항명을 했어요. 이성윤 지검장이 누군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그야말로 대통령과 함께 경희대 법대를 나온 분이고, 그야말로 추미애, 조국 아주 코드를 일렬선상으로 딱 맞추고 있는 사람이 이성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내려오자마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잔펀치를 윤석열한테 날렸지만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데, 이제 공수처 출범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고 한 2주밖에 안 남았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윤석열 계속 버티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옆에서는 추미애, 그리고 아래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치고 나왔다. 이런 판단인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핵심 사건은요, 이 한명숙 사건, 그 다음에 이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기자가 검사장하고 짜고 이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시민의 비리를 캘락이었다. 이것이 이제 실패로 끝났다. 이게 바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에요. 즉 채널A 기자하고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이 둘이 짜고 쳤다. 이것이 여권에서 지금 얘기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 지금 압수수색까지 다 받았고 이미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인사조치까지 해놨어요. 부산 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수사 편의 때문에 그야말로 현직 고검의 차장검사를 불러다 수사하는 것보다는 거의 옷 벗기기 직전까지 데려다 놓고
수사하는 게 쉽겠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결국은 이 정도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전혀 흔들림이 없구나. 너무나 이 버팀이 세구나. 여론의 지지가 세구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를 결국 깠다. 그것이 뭐냐?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제대로 수사 좀 하려고 하는데 왜 대검이 간섭하냐? 대검이 간섭한다는 얘기는 왜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의 수사에 개입하냐 이거예요. 아니 총장이 수사 지휘를 못하면 누가 지휘를 한다는 겁니까? 검찰총장의 지휘를 안 받으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불법이죠. 장관의 지휘권은 검찰총장 개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항명 사건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검찰 사상 초유의 지금 항명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제가 여러분들께 상세한 내용을 지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언유착 사건 가지고 말들이 많으니까 검찰 내부에서 말이 많지. 또 서울중앙지검 검찰총장 지휘 안 듣지. 검찰총장 흔들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관이 직접 나서서 난리를 치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은 그야말로 법과 원칙을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이거는 수사감이 안 된다. 구속영장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채널A 기자한테. 이게 확신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람을 불어 제끼니까 그러면 전문수사단을 구성해서 전문수사단의 의견을 전문수사자문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최근에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것은 검찰총장 지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철 현재 구속돼 있어요. 밸류 인베스먼트 코리아 대표죠. 신뢰된 대주주로서 구속돼 있어요. 그 비리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 이철이 말하자면 이제 나도 이대로 검찰 조사 받기는 어렵다. 공정성에 신뢰가 안 간다. 이래가지고 수사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말하자면 영창을 살고 있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이철이라는 사람의 요청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말하자면 심의위원회를 이제 열기로 구성하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대검에서는 말하자면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지검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이제 소집 안건을 가결시켜 놓고 이게 도대체 이게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둘입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으로 지금 번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지검장은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밀린다 이거죠. 대검 수사 전문단은 그야말로 수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수사 자문단은 이 법률가들로. 그리고 수사심의회는 일반 민간인들이에요. 누가 될지 몰라요. 이러다 보면 전문가들이 제대로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마 법리에서 밀릴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추측이 들어요. 의혹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 전문단, 수사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 내가 혼자 제대로 이 수사하도록 놔달라. 이것이 중앙지검장이 오늘 공개적으로 항명을 한 사건의 이게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중앙지검에서 입장 발표가 쭉 나왔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현 단계다. 이런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그러니까 대검이 윤석열 총장이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에 그 시기와 수사 보안 등 측면에서 볼 때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문단하고 또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이 만든 수사심의회 동시에 개최되는 거. 그리고 자문단을 선정과 관련된 논란. 이런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서 대검에
전문수사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이 검찰 고위직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하고 짜고서 이 유시민 비리를 수집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이에요. 이 본 사안의 그런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서 서울중앙지검에 특임 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니까 특검처럼 대우를 해달라 이거예요. 이 특검처럼 대우해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특검은 검찰총장한테 최종 결과만 보고하게 돼 있지 수사 과정에서 말하자면 진도사항 일체 보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처럼 운영하게 해달라. 이 얘기는 결국 윤석열 총장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문단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에 일체 개입하지 않도록 특검처럼 대우해달라. 이 두 가지 방패막이를 대검에 요청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검 입장은 완강합니다. 이미 전문수사 자문단도 다 구성이 됐고 이 자문단 수사 자문단 이 구성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에 여러 차례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은 이에 불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이 중앙지검의 요청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검에서는 입장이 이렇습니다.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지휘협의체에서도 이 사건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또 풀버전 영장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수사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하였으면서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얘기는 아니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면 범죄 사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정되지 않았다? 그럼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를 방침을 대검에까지 보고하느냐?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내부 모순죄인 거예요. 이런 일을 지금 중앙지검에서 엉터리 수사를 해놓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대검은 입장을 반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특검과 관련된 수사 독립성 부여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검 입장은 이렇습니다. 범죄 성부에 대하여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이게 범죄 성립이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하고 짜고 친 이게 고스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범죄 성부에 대하여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급 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마저 저버린 주장이다. 수사의 기본 원칙마저도 스스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무시하고 있다 이게예요. 그러면서 그간 수사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어준 적도 있고 또 일선 검찰청 의견에 손을 들어준 적도 있다.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피의자에 대해서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자문단에 참여해서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대검에서는 중앙지검의 입장을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얘기가 더 타당성을 갖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철 밸리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협박 취재를 당했다.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검사장 본인이 피해자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채널A 기자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이철 대표의
대리인인 그 지모 씨, 이 사람이 이 검찰 간부의 선처 약속을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검찰 간부가 선처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 집요하게 요구했고, 그러면서 몰래카메라를 대동한 MBC 취재진하고 이 채널A 기자를 덫으로 몰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검과 수사팀이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고, 이 수사팀에서는 이철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지금 현재 존중하는 선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관련 내용을 보면 이 대검에서는 형사부 실무진 5명이 이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등 기초자료를 수사팀으로부터 건네받아서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일단 결론은 뭐냐? 범죄 성립이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대검 형사부 실무진 5명은 과장 2명, 그 다음에 연구관 3명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정도에서 지금 법리 검토한 것이 훨씬 타당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대검에서는 이 5명의 실무 검토는 또 물론이거니와 대검 지휘협의체를 별도로 또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검 차장하고 검사장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대검 지휘협의체에서도 지난 19일 날 이 대리인을 통한 간접 협박, 그리고 제3자의 영향력을 이용한 해악 고지 등이 이 사건의 특이한 범행 구조다. 그래서 수사팀이 주장하는 범죄 성립 구조의 타당성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수사팀에게 구속영장 범죄 사실을 보내달라, 이렇게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사팀이 직접 대검에 와서 반박 의견을 제시하라, 이렇게 2가지를 중앙지검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수사팀에서 주장하는 주장하는 내용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이것을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직접 범죄 사실이 뭔지 이거를 보고하라 했는데, 그것도 전혀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반박 의견 직접 와서 해봐라, 대검에 대한 반박 의견, 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서 아예 이런 대검 지휘협의체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사상 초유의 말하자면 이 공개 항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법조계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중앙지검에서 하고 대검이 이렇게까지 갈등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가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오로지 윤 총장이 만들어라고 지시한 이 자문단에 대해서만 트집을 잡는 거, 이거는 중앙지검에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법조계의 시각,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결국은 이 힘에서 윤석열 총장이 밀릴지 모르겠지만은 법과 원칙이라는 대원칙,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여론이 이 정치적인 힘보다 훨씬 더 셀 때가 많아요.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절대로 이러한 이 지검에 말하자면 이 항명에 흔들리지 말고 고지곧대로 꼭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여론의 지지가 윤석열 총장과 대검 수사팀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전옥현 안보정론 본 방송을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